네, 안녕하세요. 주한익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악성 문서 파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해커 그룹은 스피어피싱 공격을 통해서 실제 공격의 시작점을 알리는데요. 특히 스피어피싱 공격은 해커 그룹의 공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스피어피싱 공격은 특정 조직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악성 문서나 혹은 악성 링크들을 첨부하는 방식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 악성 문서들의 일반적인 확장자는 HWP, DOCX, RTF, PDF 같은 것들이 있겠죠.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악성 문서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악성 문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객체들을 분석해내는데 악성 문서들이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 동영상에서 다루는 악성 문서의 주요 구성 요소들 4가지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악성 문서를 식별하고 분석하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강좌는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어피싱 공격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악성 문서 파일의 포맷, 그리고 사용 추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악성 문서 파일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 악성 문서 파일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익스플로잇, 두 번째는 쉘코드, 그리고 세 번째는 스크립트,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 파일 등이 있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그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성 파일에 있는 구성 요소들, 즉 악성 요소들의 예시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 예시라고 함은 악성 파일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던가 포스트 스크립트 코드 혹은 VB 스크립트 코드 같은 것들의 실제 예제를 보면서 간단한 해석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 및 시사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악성 문서 파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어피싱 공격에 사용되는 첨부 파일의 유형과 목적입니다. 오늘날 해커 그룹이 공격 대상을 공격을 수행을 할 때 스피어피싱 공격을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피어피싱 공격을 할 때 스피어피싱 공격용 메일 안에는 악성 링크가 첨부되기도 하고 그리고 악성 문서 파일이 첨부되기도 합니다. 그 악성 문서 파일은 굉장히 확장자나 포맷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MS 오피스 문서, DOCX나 엑셀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PDF 문서, 혹은 HWP 문서, 혹은 RTF 문서, 심지어는 압축 파일까지도 스피어피싱 메일의 첨부 파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이런 악성 문서들을 첨부하여 혹은 악성 파일을 첨부하여 희생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은 열람입니다. 그래서 스피어피싱 메일의 내용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꾸며지죠. 사용자들은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열람하게 되고 그리고 열람을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그 안쪽에 있는 임베드 되어 있는 악성 객체 혹은 구성 요소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시스템에서는 악성 행위가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행이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악성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객체들은 다양한데요. 본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쉘코드, 그리고 매크로, 스크립트 혹은 익스플로잇 혹은 실행 파일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스피어피싱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목적은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악성 문서 안에 내장된 객체, 쉘코드, 스크립트, 실행 파일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임의로 혹은 강제로 실행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성 문서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악성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제가 분석하면서 관찰한 일반적인 악성 객체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플로잇입니다. 익스플로잇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에 대한 그 정상적인 동작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동작을 유발시키는 데이터나 패킷 혹은 코드 혹은 소프트웨어들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설계 의도가 있을 거고 바라는 기능들이 있겠죠. 설계자나 개발자가 바라는 기능이 있을 텐데 익스플로잇은 어떻게 보면 그런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바랐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기능이 수행되도록 유발을 시키는 데이터나 패킷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성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성 요소, 일반적인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쉘 코드 혹은 페이로드가 되겠습니다. 쉘 코드는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되는 머신 코드 혹은 기기의 코드를 일컫습니다. 어찌 보면 공격자는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공간에서 이 쉘 코드 혹은 페이로드를 임의로 실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쉘 코드나 페이로드는 메모리 공간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임의로 실행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익스플로잇을 이용을 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오동작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강제로 쉘 코드나 페이로드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쉘 코드를 실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취약한 소프트웨어 메모리상에서 임의로 실행되는 머신 코드 혹은 명령어를 말합니다. 이 페이로드 혹은 쉘 코드가 장명된 배경은 과거에는 주로 쉘 프롬프트죠. 취약한 원격 시스템이나 로컬 시스템에 쉘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담았기 때문에 쉘 코드라고 불렀었는데 오늘날에는 쉘 프롬프트를 획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쉘 코드라는 그 장명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아직까지도 쉘 코드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 파일입니다. 악성 HWP 문서, 그리고 PDF, DOCX 같은 문서들을 분석하다 보면 간혹 암호화된 실행 파일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exe 파일 혹은 DLL 파일 같은 것들이 실제 실행 그 문서 파일 안쪽에 인베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실행 파일들이 인베드 되어 있으면 각종 보안 솔루션, 즉 센서들에 의해서 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상태로 인베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된 실행 파일들은 매크로 혹은 스크립트나 쉘 코드에 의해서 복호되고 희생자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경우도 많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악성 HWP 문서 내에 인베드 되어 있는 포스트 스크립트의 예시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죠.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은 HWP 확장자 혹은 HWPX 확장자를 가진 문서를 열람하는데 사용되는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한컴 오피스는 실제 오피스 문서 안쪽에 그 포스트 스크립트랑 관련된 파일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포스트 스크립트를 인터프리팅하는 고스트 스크립트라는 인터프리터를 실행하기도 하는데요. 그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이 문법은 실제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인터프리터에서 해석이 되는 이제 문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포스트 스크립트는 원래는 벡터 기반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그 문법이고요. 이 문법을 공격자들은 악성 HWP 혹은 한컴 오피스 문서 안쪽에 인베드 시켜서 공격자가 원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도록 이제 악의적으로 코딩을 하고 이제 숨겨놓고 실행을 시키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예제는 실제 악성 코드에서 추출한 포스트 스크립트입니다. 지금 이 포스트 스크립트를 보시면 안쪽에 굉장히 코드가 길죠. 근데 이 코드 자체를 저희가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ar이라는 코드가 보입니다. 이 /ar이라는 그 코드는 우리가 보통 그
변수를 선언을 하죠. 그리고 배열 변수 같은 거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에서도 그때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을 하는 문법입니다. 즉 AR이라는 배열 변수 안에 저렇게 긴 문자열들을 대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AR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이 문자열들을 복호를 하는 문법이 보입니다. 즉 포문을 수행을 하면서 루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암호화된 저 AR 변수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들을 이제 복호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 전산 수학에서 엑소와 연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시고 배우셨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204라고 하는 데시멀 값을 이용을 해서 실제 AR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엑소와 연산하는 즉 복호를 하는 루핑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이렇게 루핑을 돌면서 루핑을 수행을 하면서 AR 변수 안에 있는 문자열들이 이제 복호가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 복호가 된 포스트 스크립트가 다시 노출이 되고 그 스크립트가 이후에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센서들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서겠죠. 사실 직접적으로 그 HWP 문서의 자료구조를 분석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문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문법일 테고 이 문법 자체에서는 실제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크게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스크립트 본체는 저 안쪽에 문자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복호가 된 문자열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복호가 된 문자열이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복호가 된 문자열을 보면 역시나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909090으로 시작하는 저 문자열이 중요한데요. 저 문자열은 쉘 코드가 되겠습니다. 실제 헥사 인코딩된 쉘 코드가 될 거고 이 쉘 코드는 포스트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매핑이 되고 그리고 실행이 되는 것이겠죠. 즉 여러분은 이 쉘 코드를 확보를 하시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쉘 코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쉘 코드를 우리가 뎁스 있게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실행 파일이 매핑이 되고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로딩이 됩니다. 그 로딩된 라이브러리 안에는 운영체제의 함수들, 즉 API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 파일은 이런 함수들을 호출을 하고 그 함수의 호출 결과를 반환받고 그리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취약한 프로그램은 실제 다른 악성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에 의해서 쉘 코드라고 부르는 악성 개체가 이제 주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악성 문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쉘 코드가 로딩이 되면서 메모리에 매핑이 되고 임의로 실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쉘 코드를 여러분들이 찾고 분석하는 것이 실제 악성 문서를 분석하는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쉘 코드에는 공격자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MS 오피스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 악성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 VBA 스크립트 루틴입니다. 지금 이 VBA 스크립트 루틴을 보면 실제 인코딩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 디코딩한 결과의 일부를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그 노란색으로 강조해 드린 부분을 보면 run DLL 32.exe라고 부르는 DLL을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ass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DLL 파일을 실행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run DLL 32.exe라는 프로그램은 DLL을 실행을 해주는 윈도우에 있는 빌트인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악성 문서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인코딩된 데이터는 실제 DLL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향후에 디코딩이 되어서 파일 형태로 희생자 시스템에 드랍이 됩니다. 그러면서 run-DLL 32.exe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포스트 스크립트 혹은 VBA 스크립트 예제를 한두 개 보여드리고 쉘코드의 동작 배경 같은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결국에는 스크립트는 공격자가 희생자 시스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희생자 시스템에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즉 임팩트를 일으키고자 하는 내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격에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아니면 실행할 파일을 디코딩해서 생성을 한다거나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스크립트의 역할일 수 있겠죠. 혹은 쉘코드를 메모리에 매핑시키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악성 문서를 탐지를 하거나 트리아지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실 때 익스플로잇을 분석하시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익스플로잇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셔도 사실은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악성 문서 파일 안에 있는 객체에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서 분석을 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스크립트나 매크로 혹은 쉘코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할 거고, 그리고 스크립트나 매크로 혹은 쉘코드를 빠르게 분석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고민하시고 자동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크립트나 매크로 혹은 쉘코드가 사실 공격자의 궁극적인 시스템상의 행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생성하는 파일들 혹은 통신하고자 하는 C2의 도메인 정보들 같은 것들이 스크립트 혹은 쉘코드 내에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보를 조사해 보시면 향후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성 문서 파일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악성 문서 파일 안에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는 쉘코드, 두 번째는 스크립트, 그리고 세 번째는 익스플로잇,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 파일.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했었죠. 우리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강좌를 통해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의 연관관계 그리고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향후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악성 문서 파일을 분석을 하는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앞에 맞닥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자료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성 문서 파일들을 공부를 하는 기술들을 익힐 때 보통 자료 구조에 포커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악성 문서 파일의 기능이라던가 주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기능들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식과 기술들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강좌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강좌에서는 실제 악성 문서 파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별하는지, 즉 트리아지 하는지, 그리고 내장된 객체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익이었습니다.